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다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국내외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증시들이 관망세가 짙은 모습인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매매 시그널 오늘은 또 포착해낼 수 있을지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시장 혹은 종목에 대한 대응법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현재 움직이고 있는 지수 흐름은 어떤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등락이 좀 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주 미세합니다만 코스피 지금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2,43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0.11%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782포인트 선에서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관망세가 짙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 종목별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도 든든한 저희 네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이성웅 차장, 임성현 파트너, 윤여민 FP, 마지막으로 김성남 업사부님까지 모시고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장 전에 저희가 움직이고 있는 종목별 흐름 그리고 이슈들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시황센터 먼저 연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 분위기, 미 달러가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유럽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크게 확산이 되고 있죠.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이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과 폭염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극심한 가뭄과 폭염은 결국 유로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한층 더 악화시키고 그러한 부분이 결국 우리 증시에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상위 시가총액 종목들의 예상 체결가가 를 통해서 오늘 어떤 흐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어제 상승했던 종목들 위주로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전거래일 대비 1%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결국 2,435선에 마감을 했죠. 기관들이 6거래일간 팔고 있고 또 외인들 같은 경우도 선물 위주로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기관이 어제 하루 동안 가장 많이 판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로 나타났고 대형주의 부진이 이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반대로 태양주 관련된 종목들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들은 어떤 흐름 보여줄지 예측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전반적으로 혼조세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 삼성전자는 어제까지는 하락폭을 이어갔지만 오늘은 보합권에 머물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격은 어제와 동일한 59,100원 선에 잡혀 있고 2위에 LG에너지솔루션이 전일 대비 1.12% 소폭으로 오르면서 45만 원 선의 예상 체결가가 잡혀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보합권에 머물면서 어제와 동일한 가격대 유지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전일 대비 0.12% 소폭으로 오르면서 83만 원 선에 잡혀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전일 대비 0.55% 홀로 하락하면서 54,200원 선의 예측가가 예상이 되고요. 6위에서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의 전일 대비 4.84%로 큰 폭의 하락이 오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도 59만 원 선까지 내려가 있고요. 반면 현대차는 전일 대비 0.79% 오르면서 19만 500원 선, 그리고 삼성 SDI가 전일 대비 0.51% 오른 59만 원 선의 예상 체결가 잡혀 있습니다. 네이버가 전일 대비 0.21% 소폭으로 하락 전환될 것으로 보이고 카카오 또한 0.67% 하락하면서 74,300원 선의 예측가가 잡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어제 국내 기관들이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또 알테오젠 등이 3에서 4%대 약세를 보여주기도 했죠. 또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2개의 종목만 상승을 했고요. 금속과 건설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을 했고 또 통신 서비스도 3%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또 이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최근 블랙핑크
스타크의 컴백을 앞두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어제는 결국 5%대 하락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오늘 코스닥은 어떤 분위기 이어가줄 수 있을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일 대비 0.14%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71,900원 선에 잡혀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전일 대비 1.35% 오르면서 11만 3천 원 선에 예상 체결가가 잡혀 있습니다. LNF 전일 대비 0.78% 오른 23만 1,800원 선, 그리고 HLB가 전일 대비 0.12% 오른 4만 3,500원 선의 예측가가 예상됩니다. 다만 카카오게임즈는 큰 변동 없이 어제와 같은 가격대인 5만 3,100원 예상되고 있고요. 6위에서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가 전일 대비 0.71% 하락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현재 가격 5만 5,600원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전일 대비 0.9% 오르면서 7만 8,500원에 오늘 예측가가 예상됩니다. 알테오젠 큰 변동성 없이 어제와 동일한 모습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에코프로는 전일 대비 1.18% 오른 11만 1,600원 선, 그리고 첨보가 전일 대비 0.26% 오르면서 23만 1,600원에 예측가가 잡혀 있습니다. 어제 보여줬던 이 특징주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가줄 수 있을지 예측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등의 이유로 최근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자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수혜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어떤 종목들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렉 같은 경우 어제는 30% 상한가를 가주면서 급부상을 했는데 자율주행 배송 로봇 데이터와 관련해서 이 해당 부분이 어제 큰 가격 상승을 일궈냈습니다. 오늘도 15% 가까운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면서 가격은 17,900원에 잡혀 있고요.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 이 국제유가 하락과 관련해서 수혜를 받은 종목이었죠. 이 에너지부 장관이 향후 오펙의 수출 감산을 고려한다는 소식에 어제 상한가 가졌고요. 오늘도 5%대 상승 흐름이 예상이 되고 가격은 29,200원에 잡혀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가스를 잠근다는 소식에 LNG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사의 LNG선 수주 증가에 따른 수혜감으로 어제 1승도 상한가를 찍어줬던 종목이죠. 오늘은 소폭의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0.89% 오른 5,690원 선에 예상 체결가 잡혀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석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하락 소식에 되려 상승을 해준 종목 중에 하나였죠. 어제 16%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1% 넘는 소폭의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3,300원에 잡혀 있네요. 휴스틸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가스를 잠그면서 LNG 쟁탈전과 관련된 수혜주로 어제 급부상을 했죠. 15%대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도 0.27% 소폭의 상승을 이어가면서 가격은 7,530원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GSE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관련된 수혜 종목 중에 하나로 어제 14%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줬는데요. 되려 오늘은 어제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6%대 하락폭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6,500선까지 밀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마지막으로 에브리보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상증자와 관련된 소식으로 상승을 해줬던 종목인데 어제 12% 넘게 올라줬습니다. 오늘은 큰 변동성 없는 가격은 42,200원 선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여전히 금융시장에는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서 양국이 각 기념행사를 연다고 하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8월 24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환율의 움직임도 당연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시장에서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어떠한 방향성을 잡아나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이런 시장 속에서 좀 힘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종목별 흐름도 그렇고 지금은 섹터 안에서 종목을 좀 잘 선별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은 가운데 어떤 종목을 또 편입하고 혹은 줄여 나가야 될지 많은 분들에게 이 장중 전략을 통해서 저희가 그 팁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개장 상황과 더불어서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연결해 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국내외 할 거 없이 관망세가 굉장히 짙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그래도 상승 출발을 좀 해주는 모습인데요. 어제도 좀 돌아보면 11시를 기점으로 낙폭을 좀 확대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우선 증시에 둘러싼 불확실성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정을 계속 나올 가능성도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시장이 좀 상승세를 보인다고 한다면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과대 인식에 의한 매수세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원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환율이 지금 가장 지금 시장에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이 다음 주 정도 된다고 한다면 환율에 대한 안정성, 그러니까 이벤트가 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를 좀 보였을 때 오늘 환율의 추이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지금 현재 속보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는데 업종별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가장 상승폭이 큰 업종이 바로 이제 음식료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음식료 업종 안에서도 상승폭이 제일 큰 게 농심입니다. 지금 6.3%, 그리고 삼양식품이 5.83%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 라면 가격에 대한 인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오늘 라면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음식료 업종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들어 올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농심이 라면 가격을 인상한 거는 작년 8월이죠. 그리고 이 스낵 같은 경우에도 올해 3월에 인상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원재료 가격이 좀 상승하는 그런 추세에서 이 원가 부담이 좀 심해졌던 게 이 라면 업체들 중에서도 농심 부분이 어떤 적자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타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에 라면 가격 인상을 하고 또 스낵 가격도 인상하면서 이 농심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관심, 그리고 저가 매수에 대한 저가 매수가 좀 오늘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음식료 업종에 좀 상승폭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약품 업종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율동홀딩스가 지금 3.49%, 율동제약이 3.26%, 이현제약이 2.49%,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2.29%, 셀트리온이 1.55%, 한미약품이 1.34%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이목재 업종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어서 오늘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가네요. 이 페이퍼코리아가 2.57%, 무림 PMP가 2.23%, 무림페이퍼가 1.76%, 한솔홈데코가 1.4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한솔재지가 1.35%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통업종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상사업체들, SK네트워크가 지금 이제 4.3%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제 SK네트워크 가 엑스트래픽 이 전기차 충전 사업부를 좀 인수를 좀 하면서 우선 본격적인 전기차 사업 쪽에 뛰어드는 모습을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좀 관심 많이 갖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또 이제 대표적인 상사 업체라고 할 때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2.1%의 지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건설주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특히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기 나왔었죠. 이 태양광 발전소 카타르 쪽에 짓는 부분에 있어서 어제 좀 단독으로 좀 건설하는 부분이 시장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역시 최근에 유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가스나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는 상태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좀 붙는 그런
기업들 또 이슈가 나왔을 때 강한 매수세가 몰리는 걸 본다고 한다면 오늘 삼성물산의 어떤 상승 여력도 계속 시장의 상승과 함께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업종을 본다고 한다면 코스닥 업종도 대부분의 업종이 오늘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IT, 부품 업체들의 좀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KH전자가 4.78%, 세경하이테크가 3.74%, SPSL이 3.59%, 에코프로비엠이 2.96%, YM색이 2.2%, A프로가 1.16%, 범한 PSL이 2.1%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업종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특히 이제 게임주도 오늘 좀 상승폭을 좀 키우고 있는데 네오이즈가 3.57%, 네오이즈 홀딩스가 3.54%, 위메이드 플레이가 3.43%, 넥센게임즈가 3.24%, 컴투스 홀딩스가 2.46%, 렉토소프트가 2.3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락문화, 어떤 엔터 업종도 중심으로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JYP 엔터가 2.91%, YG 엔터테인먼트가 2.68%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사마네트웍스가 2.45%, A스토리가 2.17%, RBW가 1.85%, 스튜디오 드래곤이 1.79%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를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모두 전 기업이 상승폭을 좀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에 좀 하락세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됐던 이 삼성전자가 0.17%, 하지만 이제 6만 원 선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LG에너솔루션 1.57%, SK하이닉스가 보합,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12%, LG화학이 0.65%의 상승세를 보여주고요. 삼성 SD가 1.53%, 그리고 현대차가 1.06%, 네이버가 0.83%, 카카오가 0.94%, 기아가 0.65%의 상승세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상승폭을 좀 키우는 게 바로 이제 SK이노베이션이 3.46%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2차 이 전지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 많이 갖고 있지만 최근에 SK 그룹 자체적으로도 이 신사업의 신재생에너지 또 신사업에 대한 진출 부분을 많이 활발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SK 말씀드렸던 네트워크스, 그리고 이 지주사 SK 같은 경우에도 어떤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1위부터 10위까지 전 기업이 오늘 상승 출발합니다. 셀트론 헬스케어가 0.7%, 에코프로비엔 3.41%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고요. LNF가 1.57%, HLB가 1.15%, 카카오게임즈 0.19%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그리고 세트리온 제약이 0.39%, 에코프로가 1.36%, 알테오젠 0.63%, 선보가 0.39%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봤을 때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눈에 띄네요. 3.41%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고, 역시 에코프로비엠 실적은 의심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실적도 대표적인 어떤 성장주와 실적주가 겹치는 게 바로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도 이 넥슨 게임즈가 지금 3.74%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최근에 넥슨 게임즈 하락세를 많이 보여주었죠. 신작 공개까지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도 그렇고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좀 많이 팔았었는데 오늘 반등은 주가 급락에 의한 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랠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틀 동안에 이 하락세에 의한 저가 매수가 강하게 몰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낙폭이 과대하는 인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제도 미국 나스닥이 이 급락세를 진정시켰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낙폭 과대주에 의한 어떤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좀 매수세를 좀 유지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시장과 더불어서 종목에 대한 매매 시그널 잡아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면서 종목별로 상승세가 보여지는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우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종목에 대한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해봅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튀어오르는 종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시장과 더불어서 종목에 대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하락이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잭슨홈 밀팅 관련해서 약간 뭐 숭구르기 부분이 있다. 그리고 미리서 주가에 이제 선반영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거래소 지수의 어떤 차트를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같은 변곡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올라온 시간 변고로 보면은 20일 상승을 좀 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13일 변곡 그리고 현재 다시 한번 이제 재상승 변곡을 이제 8일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13대 8로 이야기했는데 일단 묘하게도 잭슨홈 밀팅 관련된 주말 변곡하고 일치를 하고요. 다만 고점에서 지금 단기 저점을 찍었느냐 요거에 대해서 약간 보셔야 되는데 이 볼린저 밴드로 보면은 거의 약간 뭐 추가적인 하락 여지는 남겨둬야 되지만은 거의 어제가 바닥 가능성이 조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단기 바닥, 쌍바닥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요. 다만 그 최근의 흐름이 현재 보면은 3일 하락의 종점 그리고 추가 3일 흑산병이 연달아 3번 나타났기 때문에 2단 하락의 가능성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반등하고 숭구르게 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그렇고요. 다만 코스닥의 어떤 지수로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 완벽하게 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완벽하게 지지를 좀 해줬다 하는 것이 가장 특이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코스닥 기준으로 약간 특이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첫 번째 쌍바닥,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쌍바닥. 요걸 보면 첫 번째 쌍바닥부터 최근에 눌림목이 이제 44일에 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쌍바닥에서 지금 현재 최근에 어제까지가 이제 36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바닥권, 그러니까 종목으로 보면은 평균 바닥권이 거의 2달 주기 사이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거의 이 전체 올라오는 것에 대한 중심,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로 보면은 정확하게 절반을 찍었기 때문에 현재 여기 이 부분이 거의 진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현재 계속 반등은 되겠지만은 또 숭구르기 저종은 되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현재 최근에 물론 이제 직전 고점 돌파까지는 하간이 걸리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고요. 물론 익수적 반등과 숭구르기 흐름하고 추석하고 거의 연결이 되고 추석 이후에 랠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저점 가능성을 두고 약간 긍정적인 또는 공격적인 어떤 그 마인드도 약간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종목으로 넘어가서 오늘 이제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종목군 중에 특징적인 종목군들은 전기차 관련된 어떤 그 종목군도 상당히 눈에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방위산업 관련된 그런 이제 부분들인데 먼저 이제 방위산업 관련된 이제 부분에서 잠깐 보시면은 현대로템이 2단 상승을 좀 해주로 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관련된 그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수혜주로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2차 상승의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나머지 그 하나 LG 넥스원 뿐만 아니라 이런 종목 현재 이런 그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후발적인 종목군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후발적인 종목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한일 단주라는 종목이 있죠. 한일 단주라는 종목군도 한번 상승을 해주고 숨고르기를 해주고 21선 지지를 받고 이제 터닝하는 부분들이 좀 보여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일 단조도 우리가 이제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한일 단조 외에 그 현재 엔진 부품을 만든 SS 엔진이 있습니다. 자, SS 엔진 같은 경우도 한번 크게 상승을 해줬다가 조정을 21선 조정을 보여줬다가 다시 한번 이제 퇴각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전체 그 이제 방산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그 큰 대외적인 변수가 없이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고요. SS 엔진 같은 경우는 조선 기자재주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근 조선에 대한 업황하고도 일치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크게 봤을 때는 박스권 돌파, 자, 재상승의 흐름들이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추가로 하나 더 보면은 S&T 중공업도 이와 비슷한 방산 부품주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전체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산 쪽이 이제 확실한 우상향을 좀 기록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시장이 약간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해외 뉴스로 보시면은 중국 현재 사천성 전력난에 대해서 리튬 생산이 차질리를 빚어지고 있다 하는 그 뉴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전기차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호재를 가지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뿐만 아니라 이런 쪽에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유럽에 대한 부분들도 현재 가스 공급 위축으로 산업 생산이 거의 급격히 위축이 되는 그런 요소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이제 호재로 좀 작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쪽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대표적인 종목을 보면은 포스코 엠텍입니다. 포스코 엠텍이 현재 포스코 그룹 자체가 아르헨티나 연못광산에서 리튬을 염호 리튬을 좀 채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적팟을 터뜨리는 부분도 있고요. 2024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은 리튬에 대해서는 100% 이제 자급자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신고가를 현재 알리고 있고 현재 대체적으로 이제 대장주로 이제 등극을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포스코 엠텍도 약간 비슷한 이제 비철 금속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먼저 시총이 좀 가볍기 때문에 먼저 약간 움직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사가 오늘 십자 도지형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 측면이 좀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어제 말씀을 드렸던 현재 알루미늄 비철 금속 관련된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조일 알루미늄 한번 보자겠습니다.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전체 이 박스권 현재 박스권에서 21선 지지받고 계속해서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철 금속이 오늘 추가적으로 물론 전기차 부품주에도 해당이 되겠지만은 이쪽 관련된 이슈가 부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추가적으로 바닥권에는 아직 움직임이 없는 현재 남선 알루미늄도 비슷하게 지금 인플레이션 슈에즈로서 한 번도 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은 약간 슈팅이 나와줄 여력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바닥권에 있는 종목과 함께 한번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할 걸로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더라도 거의 이 부분에 약간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됐고요. 또 마지막으로 현재 약간 중대형주는 아니지만은 SK 네트워크스 부분들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SK 네트워크스도 약간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하면서 업황을 현재 개선을 좀 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그룹사별로 또 통신사별로 충전소 인프라 사업을
좀 확대를 좀 해주고 좀 있는 좀 상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SK그룹 차원에서는 SK 주유소를 전면적으로 전환이 되고 그에 대한 사업의 총대를 SK 네트워크스가 가지고 있죠. 그런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SK 네트워크스가 이 차트로 봤을 때 오늘 갭상승, 양봉으로 좀 떠주는 부분을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대형주였던 흐름하고도 현재 유통 대형 상사주의 흐름하고도 거의 일치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SK 네트워크스를 특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더원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장에 대해서 또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 텐데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 다시 인사드립니다. FP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양시장에서 좀 들어와 주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1%대까지 상승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장 현재 어떤 흐름 체크해주고 계신가요? 예,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부럽네요. 네. 사실 이제 신용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먼저 드려보면 일단 뭐 8월 19일 기준이긴 합니다만 신용 잔고는 계속 좀 늘어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미 10조가 좀 넘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 좀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가장 밑으로 내려갔을 때 7월 초만 해도 8조 원대 초반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덧 이제 9조 3천억이 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확실히 이제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점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온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오늘 환율 제가 이제 장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340원이 어떻게 보면 라운드 피겨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1,341원입니다. 한 1,340원 넘어갔습니다만 그래도 약간의 좀 이제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좀 외국인의 제가 볼 때는 좀 매수세를 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선물에서 좀 매수를 하고 있고 현물에서는 좀 미약 하나만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이 정도면 중립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건 기간이 확실히 좀 많이 팔고 있다는 점. 지금 장 시작하고 지금 한 20분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일자별로 보게 된다면 기관 같은 경우 코스피에서 계속해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이제 기관, 특히 이제 금융투자, 연기금융도 다 매도를 좀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지수에 대한 어떤 상승세가 코스피가 좀 약간 제한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기관이 매수를 해주면서 1%대 넘는 좀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과 관련돼서 역시나 이제 환율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 위주로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개인 분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코스피는 645억 원어치, 코스닥에서는 267억 원어치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도폭도 코스피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점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과 더불어서 저희가 좀 섹터별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으니까 좀 섹터별 흐름을 보면서 종목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단연 특징주는 뭐 유통이나 식품 쪽 괜찮은 것 같고요. 혹시나 이것 이외에도 보고 계시는 섹터 어디 쪽부터 볼까요? 확실히 오늘 좀 음식료, 네. 좀 코스피 쪽에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네.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농심 같은 좀 무거운 종목이 8.5% 이상 와. 상승을 하고 있고 삼양식품도 한 4.9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라면값도 오르네요. 네, 사실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결국은 재무 건전성에 대한 부분들, 지금 원가를 판가로 전환시키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역시 라면값도 오른다는 좀 안타까운 좀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오늘 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의학 쪽, 좀 이제 의료 정밀 쪽 관련된 부분에 살짝 좀 하락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좀 전기가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음식 담요 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다 섹터별로 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딱 본다 하더라도 지금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 대장주라고 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포스코홀딩스가 살짝 돌림목을 좀 만들고 있는데 뭐 하락률이 1%도 되지 않고 뭐 0.24, 0.16이기 때문에 거의 그냥 이제 약보합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대부분의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그래도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같은 게임주. 근데 여기도 보게 되면 한 마이너스 0.3, 뭐 0.5 정도이기 때문에
살짝의 약보함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부분 빨간불을 켜고 있고 뭐 이제 좀 미약하게 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락한다 하더라도 1% 내외로 좀 하락하고 있는 약보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빨간불을 켜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 나쁘지 않다 체크를 해드리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 음식료 움직이고 있는 농심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종목들을 좀 보자면 저희가 앞서서도 원전 관련주 이야기를 또 했었고요. 태조 이방원 이야기는 쭉 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 위주로 좀 흐름을 리뷰를 해볼까요, FP님?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조선, 그다음에 뭐 원전, 이제 확실히 좀 시장이 좀 약할 때 움직였던 섹터는 시장이 강하면 약간 좀 상대적으로 약한, 네. 약간 해지가 걸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보시게 되면 반도체, 2차전지 섹터가 지금 대부분 다 올라오네요. 상승세를 네. 좀 켜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좀 어제 좀 강했던 뭐 조선 기자재라든지 원전 섹터는 오히려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매수 찬스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역발상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장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기준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이제 이렇게 매수세를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외국인 기관 뭐 계속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눌림목이 나온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기회다.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 하락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매수 찬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기준으로 봤을 때 밑에서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주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오르비텍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7,500원 정도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어떤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우진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오르비텍, 우진, 뭐 일진파워 같은 종목도 제가 볼 때는 뭐 2만 원대에서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좀 세 가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눌릴 때마다 모아갈 수 있는 종목.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원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다른 방송사를 보면 이제 조선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조선은 제가 이미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했고 이제는 좀 매도의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는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조금 이제 안정돼 있는 좀 사실 밑에서 모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전략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훨씬 더 적합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자동차라든지 신재생 이제 또 이제 이런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의 관점으로 기존 보유자의 관점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좀 원전에 관련된 종목들을 모아갈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태조 이방원이라고 하더라도 확실히 종목별로 대응하는 시기는 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FP님 저희 오후장까지는 어떻게 전략을 좀 펼쳐갈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지금 순매수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긍정적인 시그널일까요? 오후장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확실히 좀 수급이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그러니까요. 좀 보이고 있었죠. 선물과 현물도 달랐고요. 예, 어제 같은 경우 장 초반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매도세가 나오면서 아 이게 좀 안 좋지만 약간의 좀 이제 개인 매도세에 의한 좀 조정이면서 오히려 눌림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네. 결국 장 막판을 보게 되면 오히려 기관의 매도세, 개인의 매수세가 좀 바뀌면서 좀 수급이 빨리 변하는 좀 모습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오늘도 지금 이제 코스닥 1%대 상승을 했지만 한 0.8%대로 또 살짝 눌리는 모습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오늘도 장 후반까지는 계속 좀 수급이라든지 환율을 계속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네. 순간순간에 어떤 수급의 어떤 영향을 저는 이제 속지 마시고요. 일단 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오늘 좀 매매를 하시게 된다면 좀 장 후반에 종가 베팅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모아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사실 이제 급등주보다는 좀 모아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아침에 좀 빠르게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장 후반에 좀 어떤 다 이제 체크를 하시고 후반에 약간 종가 베팅 형식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좀 호흡을 느리게 편안하게 좀 가져가 보는 매매가 유효하겠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후장 전략까지 챙겨드렸고요.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아프리카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업사부님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개인적으로도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에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순매수 기조로 좀 돌아서 주는 모습인데 개인들이 또 적극적으로 사고 있어요.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참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제, 그제 상당히 좀 충격적인 시장의 충격파가 좀 있었죠.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조금의 오늘의 반등적인 부분들을 좀 노려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항상 시장이 조금 밀렸다가 조금만 반등을 보이려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 금방 또 달라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눌릴 때마다 또 계속 달라붙고 이제 이런 형태가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 이원 매수세가 동시 같이 들어오는 게 탄력적으로는 좋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에서는 그게 썩 지금 반등은 하고 있지만 아주 좋은 시장만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사이에 어쨌든 오늘은 그래도 상승 종목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코스닥에서 1100 종목 이상이 상승하고 코스피도 660 종목이 상승하고 있으니 현재로서 우리 마켓 파워의 온도계 오랜만에 보면은 대형주가 42도, 코스닥도 47도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30도가 기준이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높고 그래서 그동안 좀 며칠간 하락을 크게 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반발 매수세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다른 많은 분들도 우리 시청자님들도 가장 헷갈릴 수 있는 것이 과연 지금부터 그러면 쭉쭉쭉쭉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냐? 아니면 이게 잠깐 반등으로 끝나고 또다시 하락이 이어질 것이냐 하는 포인트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25일 내일 있을 우리나라의 금통위 금리 결정 요 부분들도 하나 변수에서 보고 가야 될, 확인하고 가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도 더 글로벌적으로 모든 지금 시각이 귀가 쫑긋 되어 세워져 있는 것이 바로 잭슨홀 연설입니다. 잭슨홀 미팅 때 항상 시장에 변곡을 주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연준의 태도가 어떠할 것인가를 보아야 하는 그런 포인트 중에 한 가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제 미국 시장 흐름부터 한번 좀 살펴보죠. 사실 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계속 진행을 하루 종일 하면서 조금 우려했던 게 미국 시장이 반등 시도는 할 텐데 이때처럼 조금 올라가다가 마는 건 아닐까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120선을 돌파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할 것 같다. 지금 그럴 만한 상승 동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일단은 반등 시도를 했지만 실패해버렸죠. 그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나라에도 좀 적용되지는 않을까 조금은 걱정이 되는 그런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로 다시 좀 넘어와 볼게요. 그래서 그래도 오늘은 그나마 코스피가 요 며칠간 정말 큰 하락을 했습니다. 한 일주일간 큰 하락을 했는데 과연 오늘 60선 올려놨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이거를 이겨내고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아닐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60선 결국 지켜내는지 아니면 미국처럼 실패하는지 부분들을 확인하고 다음 대응을 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지켜낸다면 앞서서 말씀하셨던 분처럼 조금은 오후 늦게쯤에 종목들 흐름들을 보면서 종가 베팅 쪽으로 보시거나 혹은 내일 아침 일찍 종목에 대한 접근들 미국 시장 한 번만 더 확인하자. 아니면 여기서 완전한 저점일 것 같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잭슨홀 연설까지 나도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것처럼 잭슨홀 연설 확인하고 가자. 요 부분들로 오히려 조금 템포를 늦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우리가 아주 짧은 단타로서로만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부분들이고요. 지금 어제까지 큰 하락이 나왔던 중요 요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그거지 않습니까? 이미 이 물가의 피크아웃은 찍었어. 그리고 이제 그것이 실제 지표로서 발표가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선반영됐어. 미리 올랐잖아. 이 부분에서 탈출한 부분들과 이제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돼. 라는 부분인데 이제 유럽의 걱정.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라인강에
헝거스톤부터 시작해서 양쯔강의 수위가 낮아지고 뭐 이런 것들까지 신경 써야 되는 그 포인트들이 나오다 보니까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에너지 가격 폭등이요. 독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제조업이 강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독일이 유럽의 그 강자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물건을 하나 뭐 만들었는데 제조를 뭐 하나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많은 국가들이 이제 좀 생산을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뭐 동남아로 진출한다거나 중국으로 진출한다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독일에서도 이거 안 되겠다. 독일에서 나가서 생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감들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일단 계속해서 에너지난, 그다음에 식량난, 오늘도 이제 음식료주들까지 좀 흐름이 괜찮죠. 요 포인트들을 계속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 그다음에 계속해서 뭐 태조 이방원 많이 아시죠? 태조 이방원이 시장 주도주로 역할들을 계속 하고 있다. 조선은 사실 현대비포조선 외에는 딱 그렇게 썩 좋았나 싶은데 어제 모습을 보니까 그래 이제 조선주도 태조 이방원 이제 주도주 섹터에 있나 보다 하는 생각까지 좀 드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떨어질 때, 그죠? 어제, 그제 요 부분에서 힘쓴 종목분들이 요거 살짝 반등할 때 빠질 거거든요. 그죠? 그 빠지는 부분들이 오히려 그 종목들을 재공략하는 포인트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잭슨홀 연설, 정리 좀 하자면 잭슨홀 연설에서 미국 연준의 긴축 속도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닐까 했는데 거기서 그 내용까지만 확인하고 가자. 요 포인트라서 조금 반등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확인한 다음에 불확실성 해소 이런 부분들을 나오고 나서 올라가더라도 세게 올라가거나 혹은 어머나 이거 아닌데 이거 생각보다 별로 안 좋네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떨어졌던 진폭만큼이 열려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좀 충격이 더 가해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어정쩡한 구간이다. 확신이 들기 전에는 조금은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로 먼저 한번 시황을 얘기 드려봤습니다. 네, 시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전달을 좀 해드렸습니다. 업사부님,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좀 단기적으로 그런 볼만한 종목들도 위주로 볼만하겠다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 저희 보면 될까요?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태조 이방원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태조 이방원, 뭐 태양광, 조선, 뭐 2차 전지 등등등. 2차 전지는 조금 힘이 많이 부족하긴 하죠. 그다음에 방산, 뭐 원자재 관련주, 원자력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LIG 넥스원 사실 그거 말씀드리면서 다른 방산주도 다 괜찮다, 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역시나 LIG 넥스원이 또 선도하면서 또 고점을 넘기고 있습니다. 태조 이 방원 중에 방입니다. 방산. 그래서 러시아가 다시 우크라이나를 대대적으로 공격할 거야 하는 이제 우려감이 어제 미국 국방부를 통해서 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는 종목, 가는 업종이 다시 간다 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태양광, 풍력 부분들도 오늘 쉬었다가 다시 벌써 올라가기 시작을 또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은 또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삼양식품을 한번 추천드린 적이 있죠. 삼양식품. 마찬가지로 삼양식품도 지금 뭐 이제 농심의 라면 가격 인상, 우리에게는 슬픈 일입니다. 라면 여러분들 안 드시는 분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레시피로 많이 드시기도 하실 텐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식량 관련주, 음식료주들 쪽도 우리가 주도 섹터로서 한 번씩 우리가 기준을 잡고 내려오면 매수, 20선 근처에서는 매수, 올라가면 좀 팔았다가 또 내려오면 매수 이런 부분들 계속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볼 만한 종목은요. 그러면 에너지 중에서 태양광, 풍력 그리고 원자력 이쪽들이 힘이 좋았거든요. 오늘 가장 많이 눌리고 있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원자력이네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좋겠다 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조강 ILI 코드번호 044060입니다. 중간에 알파벳이 들어가니까 헷갈리시죠? 코드번호 044060.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시스템에도 포착이 됐고요. 오늘 뭐 미래나노텍 같은 건 이미 벌써 포착되고 16%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잠깐 눌림목 주고 원자력의 오후장 힘을 쓰기 발휘 시작한다라면
같이 좀 힘을 써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보는데 지금 최근에 오늘도 강세로 최근 며칠간 강세로 움직임이 잘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올라가는 포인트가 있을 텐데 지난번 개파락 부분들 무상증자 이제 되면서 개파락 부분들이 있었던 상황들을 지금 메꿨어요. 메꿔냈고 이제 올라가게 된 다음에 그 다음 매물이 가장 진하게 있을 만한 구간이 또 이런 구간들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2,400원 정도 꼴 혹은 오늘 나는 단타로만 끝날래 하시는 분들은 내가 매수하고 3% 이상 목표를 늘 잡습니다. 그래서 3% 이상 수익이 나면 또 현금 만들어서 내일 일은 또 어떻게 될지 흐름들 봐야 되고 하니까 그런 정도로서만 대응하시고 60일 이동평균선이 밑에 있지 않습니까? 어제 거기서 좀 저항을 만났으면 오늘은 거길 갭상승도 했으니 거기가 이탈되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일단 60일 이동평균선으로 설정해서 추적하면서 대응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조강 ILI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장중에 매매 전략 모두 챙겨가 드렸습니다. 오후까지 성공 투자하시길 바란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같은 자리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